자, 그럼 이제 문제 가지고 한번 간단하게 어떻게 나왔는지 유형을 한번 분석해 볼게요. 가장 최근의 건데 고인돌을 많이 만들던 시대에 대한 설명. 자, 시대 문제예요. 제가 문제 풀 때 저번에 오리엔테이션 할 때 그랬죠. 무조건 시대를 파악해라. 그럼 고인돌을 만들던 시대니까 이건 청동기 시기거든요. 고조선의 표지 유물이니까 뭐와 더불어 고인돌, 비파용 동검, 거친 줄무늬 거울, 미송리식 토기 이런 것들. 그러면 반달 돌칼을 추수용 도구로 사용하였다. 맞네요? 맞죠. 대표적인 토기는 비싼 무늬 토기다. 이거는 신석기 시기지 않습니까? 그죠? 신석기 시기. 뭐라 그래야 돼? 대표적인 토기. 민무늬 토기라 그래야 되거든요. 대표적인 유적으로 제천, 창례, 서울, 암사동 뭐 유적 이런 게 있다. 아, 이거는 신석기 시기의 유적이죠. 서울 암사동 같은 경우. 제천, 창례는 또 구석기 시기의 유적이에요. 구석기. 어쨌든 맞지 않고요. 무리 가운데 경험이 많은 사람이 지도자가 되었으나 정치 권력을 갖지는 못하였다. 자, 지금 우리가 청동기 시기인데, 그죠? 청동기 시기에는 지배, 피지배가 나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것도 적절하지 못하다. 그럼 지도자만 있고 지배자는 없는 시기는 언제냐? 구석기, 신석기 시기를 들어줘라. 이건 맞는 거는 1번밖에 없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각 나라별 생활과 풍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이건 내용 문제인데, 고조선,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상상이 곡상이라 곡물로서 갚게 했다. 맞는 거죠. 동해, 다른 부족의 영역을 침범하면 노비와소 말로 변상하게 했다. 맞죠? 이거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책화다. 그래서 화에 대한 책임을 묻게 하는 거. 부여, 기륭을 점치기 위해 소를 죽였고 매년 10월에 제천 행사를 행했다. 그럴듯하지요. 영고라는 제천 행사가 있었으나 12월입니다. 그죠? 제가 수업 시간에도 눈을 그랬거든요. 이거는 고구려 동맹과 동해 무천과 그 다음에 삼한의 계절제 중에서 상달, 요건 다 10월인데 부여만 12월이니까 이건 조심해야 한다. 이렇게 했는데 바로 그렇게 나왔고, 고구려는 대릴사위제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니까 이것도 맞는 거지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 하니까 3번이 적절하지 않고 이건 평범한 겁니다.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하라. 또 시대 문제입니다. 시기 문제. 이 시대를 찾으라고 하니까 맨날 외워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말고 생각하는 공부를 해야 돼요. 이게 어느 왕 때다. 그럼 어느 왕은 몇 세기구나. 이런 식의 생각을 해가야 되는데, 고구려 대흥한령일 때 뭐 그래서 지두족을 분할하려고 한 사람. 이건 5세기 장수왕이거든요. 장수왕. 백제 사비천도 이건 뭐예요? 6세기 성왕이죠. 근데 성왕은 이게 538년에 사비천도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일들은 제가 연도까지 알려드렸어요. 5세기 초반이죠. 그 다음에 신라의 마운영비. 자, 북한산 순수비, 마운영비, 황초령비, 뭐 창령비, 단양작성비 모두 진흥왕 때 일인데 6세기 진흥왕이거든요. 진흥왕. 그러면 성왕하고 손잡고 진흥왕하고 다 6세기인데 한강 지역을 차지하고 그리고 백제한테 준다고 했다가 안 줘가지고 성왕은 진흥왕을 이제 전쟁까지 해서 이제 쳐들어가는데 관산성 전투에서 패해서 전사하고 554년에 그런 다음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함경도 지역까지 가서 마운영비, 황초령비 다 세운 걸로 보인단 말이죠. 550년대 이후에 바로 이제 단양적성비가 가장 먼저고, 그런 다음에 단양적성비만 하더라도 550년대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 뒤에 일이죠. 다 쭉쭉 보시면 4개 순수비 중에 하나니까 이건 5세기 중후반에 해당되니까 같은 6세기라 하더라도 진흥왕의 이런 비석은 더 뒤다. 그러면 니은 디귿의 순서가 일단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전기가야 연맹의 약화. 요건 언제냐? 4세기 말부터지요. 백제가 전성기가 이제 4세기 후반이고, 중후반의 근초광 때니까 4세기 말 5세기 초 이런 개념이야. 특히 광개토 태왕은 5세기 초에 낙동강 근처까지 내려오죠. 신라의 보기병 5만을 보내고, 그럴 때 이제 약해지는 가운데 연맹의 중심이 대가야 쪽으로 옮겨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가장 먼저가 돼야 되겠네요. 리을, 그런 다음에 기역, 니은, 디귿. 있나요? 리을, 기역, 니은, 디귿. 4번 있네. 그치? 요걸 답으로 이렇게 잡아야 된다. 그래서 이건 시대 문제다. 시대 문제. 반드시 이건 시기 문제를 꼭 보셔야 되고.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건 뭐예요? 거북입니다. 현무라고 하는 거죠. 도교 관련 요소로 시험 문제 나올 때 강서 큰 무덤, 고구려
강서, 대묘, 한반도 안에 있는 거죠. 도교 관련 요소. 사신도 중에 하나입니다. 북쪽 방위신이지, 그지? 왜? 좌청룡, 선생님, 이거 오른쪽이잖아요. 왕이 남쪽을 보고 통치할 때, 그래서 왕이 봤을 땐 이렇게 보니까 이게 왼쪽이 되는 거고, 청룡, 백호, 하얀 호랑이, 남주작, 주작은 봄황, 남쪽을 상징하는 수호신 북현무, 거북이, 이렇게, 북쪽 방위신이다. 맞아요. 돌무지 덧널무덤의 벽면에 그려져 있는 거. 자, 제가 돌무지라는 명칭 나오면은 돌무대기인데 벽화 없다 그랬죠. 명칭상. 이거는 굴식 돌방무덤이라는 구조 속에서 나오는 벽화입니다. 이건 틀렸고, 죽은 자의 사후세계를 지켜주리라는 믿음을 표현하였다. 그렇죠. 내세관이 있고 고구려 시대 고분에 그려졌는데 도교 영역이 나타나 있다. 그랬습니다. 뭐 평범하게 2번 이렇게 잡으시면 돼. 밑줄 친 기억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문무왕 8년 김유신에게 태대각간의 관등을 내리고 시급 500호를 주었다. 시급 먹을 식 마을업. 너 마을 통째로 먹어라. 소유권 준 거 아니라 그랬습니다. 수조권. 생산물을 받아먹고 단 공신에게 주는 것이 시급인데 이것은 노동력도 징발할 수 있다. 뭐와 더불어? 노급과 더불어. 신랑 7년에 문무관리에게 관료전을 차등 있게 주었다. 왕권 강화 차원이죠. 생산물만 걷어가게끔. 그리고 2년 후에 노급을 폐지했어. 왕권 강화 차원입니다. 그 다음에 매년 조를 내렸다. 여기서 매년 조를 내렸다는 건 충년사조. 생산물만 연봉으로 줬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성덕왕 때 처음으로 백성에게 정전을 주었다. 백정 농민에게 주었던 토지, 정전. 이것도 왕권 강화야. 그죠? 요건 모두 뭐예요? 왕권 강화 차원에 해당된다. 시급이나 노급이 확대되는 것은 이거는 왕권 약화, 귀족 강화 이런 개념인데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기역이 시급이고 뭐 관료전, 노급 혁파, 정전 이런 게 나오는데 기역이 조세를 징수하고 옳은 건데 노동력을 징발할 권리를 부여했다. 그렇죠. 니은은 관료와 군인의 가족에게 유가족에게 지급하였다. 이건 뭐야? 하급 관료와 군인의 유가족에게 지급한 것은 고려 시대의 구분전이죠. 구분전. 오케이? 구분. 입에 풀칠해라라는 차원에서 나눠준 겁니다. 그러니까 니는 들어가는 건 틀렸고 2번은 디귿 전쟁에서 공을 세운 사람에게 공로의 대가를 지급하였다. 이거는 충년사조가 아니고 요거는 뭐예요? 시급이라고 하는 개념이 돼야 됩니다. 시급. 그 다음에 리을 정전인데 왕권 약화의 배경이 되었다. 아유, 백성 농민에게 토지를 줘서 안정적으로 살아라. 이게 무슨 왕권 약화입니까? 왕권 강화죠. 틀렸고 그러면 뭐야? 1번밖에 답이 될 수 있는 건 없죠. 이건 평범하게 풀 수 있는 거. 단 제가 이거 순서도 알아두라 그랬죠. 전기 노급 체제, 그 다음에 관료전 지급, 노급 폐지, 이퀄 충년사조, 그리고 월봉 다시 노급 부활, 경덕왕 때. 단 성덕왕 때는 정전을 지급했다라고 하는 그건 대상을 누구로 한정하니까 백성을 대상으로 한다. 순서를 알아두셔야 된다. 자, 그리고 6번 밑줄 친 갈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이성계는 즉위 직후에 명예 사신을 보내 조선의 건국을 알리고 자신의 직위를 승인해 줄 것과 국호의 제정을 명예 요청하였는데 명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국내 정치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이후 조선은 명과 외교적 갈등을 빚었다. 이 갈등에 해당하는 게 뭐냐? 조선으로 넘어온 여진족의 송환을 명이 요구함으로써 생긴 갈등이 있기도 합니다. 왜? 걔네들 다 포로로 만들고 노동력으로 써먹으려고 하는데 안 주니까. 조선이 명예 보낸 외교 문서에 무리한 표현이 있다고 꼬투리를 잡은 거예요. 명예 주장했다는 걸. 이건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표전 문제라고 합니다. 표전 문제. 표전 문제라고 하는 거는 이제 표문하고 전문을 얘기하는 건데 황제에게 올리고 또는 뭐 황후에게 올리고 하는 개념의 글 중에 야 이건 글이 뭐 있다고 야 좀 거칠다 해가지고 또 문장 형식이 안 맞다. 한자를 안 쓸 거 쓰고 이래서 이제 꼬투리를 잡은 거를 표전 문제라 그래. 표문과 전문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성계가 이인임의 아들이었다는 중국 측 기록을 둘러싼 갈등. 아니 나는 이인임이 우리 아버지 조상 아니다 라고 하는데 걔네들이 이제 그렇게 잘못 고에 받쳐가지고 고려 시기에 이렇게 조선 건국을 반대했던 세력 중에 이런 애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이제 꼬투리를 잡은 건데 이거 우리가 바로 잡아달라. 종계 변무 문제. 종계라는 건 우리 종법상 나는 계통이
걔하고는 혈통이 아니다. 우리 조상 아니다. 이걸 이제 비판하고 무고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종계 변모 문제가 있었죠. 나중엔 바꿔주긴 하는데 질질 끌어요. 조선의 조공에 대해서 명황제가 내린 회사품의 양과 가치가 지나치게 적다. 이 뭐예요 이게? 아니죠. 적은 데 따른 갈등. 우리가 조공을 하는데 조공과 책봉 관계로 동아시아는 다 얽혀 있어요. 일본도 그렇고 중국의 조공하고 걔네도 책봉 관계로 또 얽혀 있고.